SEC의 경우는 현재 여기저기 찔러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과 모든 분위기들이 본인들의 크립토 관할권 측면 부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에 한 놈만 걸려라 식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미 정부 기관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6만 5천 달러 선을 시원하게 뚫어 주었다가 시원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올렸어? 빔이 나왔는데 이 상승 전 마지막 개미털기인 것일까요? 이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8% 하락한 63,88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89% 하락한 3,097달러 나타내고 있으며, 이 솔라나의 경우는 0.74% 상승, XRP의 경우는 0.53% 하락, 도지코인은 4.7%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이제 53.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이 나쁘다라도 이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5만 6천 달러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중이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은 이후 연준 내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불리우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도 이제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오늘 캘리포니아 비버리스의 비버리 힐스에서 열린 이 밀컨 연구소 2024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석해서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연준의 현 통화 정책은 경제를 이제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발언은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지난 1일 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확실히 긋게 되는데, 이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 년 전보다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서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설명인 것인데요. 이 복수의 연준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연준 내 상당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또한 2720선을 돌파하며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오늘도 또한 순유입이 발생을 하면서 2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주 3일 이제 GBTC는 1월 현물 ETF 전환 출시 후에 약 80여일 만에 첫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순유입 규모는 6,300만 달러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돌파 후 급락이 이어지게 되며 6만 3천 달러 선이 일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으로 SEC가 가상자산 및 주식 매매 플랫폼 이 로빈후드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 향후 법적 제재를 예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SEC의 이번 제소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미 디지털 상공회의서 SEC의 로빈후드 크립토 제소 움직임에 실망과 우려 표명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로빈후드 제소 움직임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에서 로빈후드 크립토의 웰스 통지서를 제출한 SEC를 비난하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상공회의소는 SEC의 조치는 규제 당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상충이 되며 이 같은 공격적인 방식인 새로운 암호화폐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SEC의 경우는 현재 여기저기 찔러보낸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론과 모든 분위기들이 본인들의 크립토 관할권 측면 부정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에 한 놈만 걸려라 식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 정부 기관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가운데 SEC의 제소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시장의 모습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향후 몇 달간 이제 강세장의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기 전에 가상자산을 매집할 완벽한 기회의 시간이라며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이 올해 후반 비트코인 등 시장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최근 약세 흐름에 동요하지 않고 있고 대다수는 이번 단기 하락을 일상적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얼 비전의 최고 경영자 CEO 라울 파레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정을 포함해 비트코인은 지난 1년간 4차례 20% 이상의 조정을 겪었다. 이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맞죠? 비트코인 작년이죠. 2023년도 상승장이었는데 틈틈이 조정이 20%씩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그러한 조정을 겪으면서 건강하게 현재 가격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연초 15,000달러, 2만 달러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작년 2만 달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3,000달러, 64,000달러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금액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 번스타인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올해 전체로 예상한 자금 대비 절반이 들어왔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국부펀드 등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 배분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년까지 비트코인에 700억 가량의 신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자금 유출도 멈추었다. 번스타인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의 회계 기준 변경으로 비트코인 관심도는 더 커졌다. 비트코인은 내년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뿐 아니라 얼마 전 승인된 홍콩의 현물 ETF의 경우는 가파른 속도로 유입세가 증가가 되는 데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사의 경우는 출시 4일 만에 4,388BTC를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 처참한 거래량을 보여주었던 당일과 비교 상당한 자금들이 꾸준히 흘러들어 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영향일까요? 이 홍콩이 다시금 암호화폐 기업의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홍콩이 암호화폐 기업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 작년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는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올해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호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가와 기술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홍콩의 경우는 중국의 자본을 크립토 마켓에 끌어들이는데 주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중국과 홍콩을 필두로 한 크립토 허브가 탄생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미국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발표될 예정인 SEC의 답변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경우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앞서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경우는 리플이 기관 판매 과정에서 리플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SEC는 8억 7,600만 달러의 과징금과 동일한 민사 벌금 및 추가 이자까지 합쳐 총 19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리플 측은 운영 과정에서 사기나 속임수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금이 이거는 좀 심하고 한 1,000만 달러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협상 카드를 내밀게 되죠. 안 낼 생각은 없는데 한 19억 5천만 달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상당한 양의 XRP 토큰이 또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약 1,494만 달러에 해당하는 2,824만 개의 XRP 토큰이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전송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거래소로의 이동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제 오히려 XRP 가격은 0.53달러에서 0.57달러로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68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4,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작년 이맘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대의 죽상을 쓰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웃기게 나타날 것입니다. 작년 5월 7일에 2024년 5월 7일 가격이 6만 달러대, 6만 4천 달러대 부근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또한 우리는 죽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언제나 이러한 장세를 이겨왔고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한 달 뒤, 2달 뒤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닙니다. 1년 뒤, 1년 반 뒤, 2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에 집중을 해야 큰 그림을 봐야 우리의 수익률, 장기 수익률을 점점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락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